안녕하세요. 무장입니다. 1편에서는 그래프가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구조이고 관계를 데이터의 중심에 두는 방식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죠. 오늘 2편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노드와 엣지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인과는 무엇이 다르고 그래프는 왜 탐색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왜 날리지 그래프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너 그래프, 나 RDB. 2편 바로 갑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래프D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볼게요. 좀 전까지는 제가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알고리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정보를 그래프 형태로 저장하고 지리 조건에 맞는 부분 그래프를 추출해 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제가 필요한 원하는 데이터를 그 그래프 쿼리를 통해 조회를 해서 해당 값으로 이제 알고리즘이나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실체를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쿼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형 DB인 RDB에서는 조회할 때 그 SQL 안에 로직이 다 들어가 있어서 결과 값만 제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결과값 자체가 관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값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DB 관련해서 일단 맛보기를 하셨던 에이스님은 이 장표는 금방 이해가 되겠네요. 네, 비교적 금방 이해됩니다. 네. 이거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모델인데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과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노드와 레이블, 속성,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비슷한 듯 약간 다른데, 보시면 사람이 그 좌측에 댄이라는 사람과 우측에 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는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person이라는 레이블을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은 person이라는 레이블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네임이나 돈이나 트위터 아이디는 그들의 속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랑을 해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관계가 구성이 되고요. 관계에도 속성인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볼보라는 차가 있는데요. 그 차를 카라는 레이블을 씌워서 개념화한 것이고, 이 person과 이 person이 갖고 있는 차를 운전하거나 소유하는 이런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드와 레이블, 그리고 관계, 그리고 관계에 들어가 있는 속성, 이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노드가 3개고 네. 엣지가 3개가 넘네요. 여러 가지 엣지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엣지는 총 5개가 보입니다. 보시면 그 댄과 안은 관계가 3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질문. 에이스님? 네. 이 노드 3개가 우리 RDB로 구현한다면 몇 개의 인터스가 될까요? 엔터티로 봤을 때요. 네. 저는 2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person 엔터티가 2가지가 있으니까 엔터티 타입은 하나의 person으로 들어갈 거고 칸은 별도의 엔터티 타입이니까 그리고 둘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RDB에서는 이렇게 선을 여러 개 그어서 표현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과 RDB를 구현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진보된 데이터 저장 구조라고 보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의 중복을 최대한 배제한 스키마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가 우선됐죠. 그리고 트랜지션 처리 및 관리의 정확도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빅데이터가 커지고 빅데이터로 가면서 관리보다는 이제 활용에 대한 요건이 많아졌고, 그 처리를 위해서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이지만 데이터 간의 의미 연결성이 없어서 활용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돼서 나온 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개념적인 부분, 의미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은 일부 허용하지만 매우 유연한 스키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간의 연결성은 보신 바와 같이 노드와 엣지로 표현을 하게 되죠. 저도 중복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규화죠. 왜냐면 기존에는 엔티티는 최대한 개념화해서 중복되지 않게 저장한다가 기본 개념이었다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중심이 노드가 되고 그 노드가 여러 개의 레이블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상품 코드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의 소유 의미가 되면 내가 그 상품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중복을 허용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모델링 하는 거는 사실 모델링 하는 사람의 역량과 그분의 그걸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의 허용은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유연한 스키마 구조를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유연한 스키마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제 표현을 편하게 하게 유연한 스키마라고 썼는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가 없습니다. 스키마가 없고요. 데이터는 데이터 형태 그대로 들어가고 데이터 간의 관계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스키마는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띄워서 보면서 그들 간의 스키마가 그려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스키마가 고정된 상태로 넣는 게 아니라 구성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뷰 형태로 프로젝션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 NoSQL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오타일까요? 아니면 NoSQL은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일까요? 이게 약간 표현 방식이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QL이라는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키밸류 형태에서도 약간 SQL 비슷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기 위해서 NoSQL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그래프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GQL이라고 네오4j에서 제공하는 사이퍼라는 언어도 있지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NoSQL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나쁜 SQL이라는 뜻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그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빠르게 조회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관계가 있어서 관계도 조회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얘도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를 활용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관계형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 많은 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어떤 성능 문제가 있을 때 흔히 우리가 RDB에서 했던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튜닝 시에 인덱스만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와 관계를 둘 다 활용해서 튜닝을 할 수 있어서 튜닝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아, 처음 알았죠, 에이스님.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인덱스를 활용하지 않고 관계를 활용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요. 기존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최초 데이터를 검색한 후에 이제 인덱스를 따라가면서 조회를 했다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 노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드가 관계에 대한 주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덱스 서치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이 막 숫자를 하고 적어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상 지금 하나를 찾는다는 게 앵커노드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 앵커노드만 찾으면 인덱스가 없어도 다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인덱스 풀이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보시면 그 해당 탑 그룹에서부터 앵커 노드를 기준으로 그 하위에 있는 다양한 그룹과 그 자식까지 한 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숫자는 이해 안 되지만 내용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갈게요. 보시면 파란색이 노드고 그 보라색이 레이블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이 프로퍼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하얀색이 링크, X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노드들이 중심이 되고요. 노드는 다양한 레이블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링크들을 가질 수 있고 이 링크 간에는 다른 링크 간의 정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통해서만 링크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노드가 어떤 링크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링크가 연결된 노드들 그리고 그 노드의 다음 노드로 간 링크 정보까지 모두 갖고 있어서 빠른 탐색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료 구조를 한 번 더 깊이 공부하면서 이해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이 레이블은 몇 개까지 씌울 수 있을까요? 레이블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씌우는 거는 권장하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느낌상 이걸 RGB를 구현했을 때 이 레이블이 여러 개 갖는 그 그래프 DB와 달리 그런 요건을 RGB가 수용하기 되게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그래프 DB의 이전과 같은 자료 구조 때문에 저희가 날리지 그래프 많이 얘기를 하죠. 날리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료 구조라고 보죠. 보통 저희 이제 RDF라고 기존의 지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항목들은 프로퍼티에 대한 정보까지 관리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현실의 데이터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온톨러지와 인서트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온톨러지는 마치 RGB에서는 스키마 구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온톨로지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그 실제 해당되는 개념들에 대한 관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톨로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사물이나 모든 정보들에 대한 개념화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온톨로지라고 보면 이거에 대한 실제와 매핑되는 게 이제 인스턴스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구조는 그래프 데이터로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의 그 스키마 프리라인 개념을 대입해 보면 요 인서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이 온톨러지 구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이해했습니까? 역시 훌륭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와 엣지의 표현은 저희 실생활에서 다양한 부분에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통신 네트워크나 도로, 교통, 물류,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상수도나 하천, 그리고 지식 그래프요, 그리고 전력이나 제조 공정. 사실 저희가 이제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거의 다양한 웬만한 산업 분야에서 다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실세계에서 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활용 분야를 좀 보시면, 현재 그 거대한 이제 글로벌 해운 회사에서 기존 레가시 시스템의 주요 업무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운업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거든요. 다양한 그 라우트 경로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형태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 확장성과 가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비즈니스적인 거 외에 성능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능의 저하 없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에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로그 분석이나 이런 로그를 통한 이상행위에 대한 경로 추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그 경로 추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의료기기에서 유통 흐름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래프화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실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 모델로 그려지는 게 왼쪽 가운데에 보여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왼쪽에. 네. 그래서 업체가 있고 의료기기를 어떤 공급에 대해 어떻게 공급을 한다라는 정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개의 서브레이블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갈색은 업체인 거고요. 이 업체는 위에 뭐 초록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가 보시면 다들 2개 이상의 레이블 크게 같이 구성해 놓은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 앞에 요 기본 구조를 보면 네. 4개의 레이블이 있는 건데 네. 이 하나의 레이블에는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거고 네. 그 노드들은 이렇게 5가지의 레이블로 서브 레이블을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쵸. 그 메인 레이블인 업체라는 메인 레이블 하나에 밑에 이제 제조업에 대한 거다, 수입업에 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서브 레이블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노드는 제조하면서 수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노드는 의료기관인데 판매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 여러 개 레이블을 준다는 의미는 우리 RDB로 치면 우리 앵커만의 용어일 수 있지만 인크리스 서브 타입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크리스 서브 타입을 이렇게 표현하려면 무한대로 네. 굉장히 허리도 짜기 힘들고 데이터 만들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대로 레이블화해서 그들과의 관계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죠. 네, 아주 재밌네요.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앞에 보였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도 따로 갖는 걸로 하고요. 어떻게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RDB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오늘 시간을 계기로 좀 더 그래프와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네요. 김 팀장님? 네, 그래프 세계에 입문하셨으니 저도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입문하셨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왜 RDB 대신 그래프 DB를 써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본 앞서의 활용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